상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 기능을 스텔스라고 합니다. 오늘 단독 후보로 올라왔다 탈락한 F-15 사일런트 이글은 사실상 이 스텔스 기능이 취약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기가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선 적의 방공망으로부터 오는 대공 위협을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기체 표면에 도료를 바르는 등 특수 처리에 레이더를 흡수 또는 반사시켜 이 전투기의 존재를 숨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스텔스기는 일반 전투기를 미리 발견해 대처할 수 있지만 일반 전투기는 스텔스기의 위치를 미처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F-22와 35 등 최첨단 전투기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F-35 42대를 사들이는 한편 자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T-50, 중국도 J-20과 31 스텔스기를 자체 개발해 시험 비행까지 하는 등 주변국들은 일찌감치 스텔스 전투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81%가 아이가 달리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른 교통사고의 60%가 걷는 중에 일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자기중심적인데요. 파란불만 켜지면 모든 자동차들이 멈출 거라고 생각해서 앞만 보고 뜁니다. 좌우까지 살피는 어른과 비교하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려와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실제 교통사고 어린이의 71%가 정면만 바라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습성들 때문에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운전자 앞에 다른 차가 서 있을 때 어른은 차량 위로 머리 등이 보여 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어린이는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뛰어나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한때 교통사고 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의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병실에 가면 어딜 가나 환자 침대 옆에 간이 침대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간병인 침대인데요. 간병인은 환자 옆에서 먹고 자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와줍니다. 간병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타이완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한 가정집 거실입니다. 음성 인식을 통해 TV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이렇게 한쪽 벽면 전체에서 TV가 나옵니다. 거실이 작은 영화관이 되는 셈인데요. 화면을 나눠서 홈쇼핑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방송을 보지 않을 때면 사진이나 그림을 띄워서 액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첨단 기술이 앞으로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만 봐도 인증된 제재조품으로 대체 가능한 부품이 10가지나 됩니다. 외부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장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등속 조인트, 교류 발전기와 클러치 등입니다. 미국에서는 엔진 부품 전체, 차축과 자동 변속기, 본닛의 문자까지 50가지가 넘습니다. 외국에선 이런 폭격기와 미사일, 심지어 우주선에까지 제재 제품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시장 규모도 국내는 7,500억 원이지만 미국은 63조 원이 넘고 유럽은 21조 원에 이릅니다. 동남아 등지의 숲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 매개체는 바로 곤충, 모기죠.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최대 90만 명이 모기가 옮기는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한 대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엔진 부품인 이 피스톤은 차를 움직이는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톱니바퀴는 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어고요. 휠이 없으면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부품의 90% 이상 22,500여 개가 뿌리산업 제품들입니다. 뿌리산업은 주조와 금형, 용접 등 물건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6개 분야를 말하는데요. 뿌리산업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보더라도
일본은 관련 법까지 만들어서 기술과 인재는 물론 뿌리 산업의 브랜드까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직경 240mm 방사포입니다. 여러 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방사포로 부르고 있습니다. 발사관이 하나가 아니라 이처럼 12개로 돼 있고 종류에 따라 40개인 것도 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20분 안에 최대 40발의 폭탄을 연속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최근 연이어 쏜 발사체가 직경 300mm 이상의 방사포라면 도달거리는 더 길어집니다. 최대 추정 사거리가 160km에 달해 240mm 방사포보다 100km 늘어납니다. 휴전선 근처에서 쏠 경우 수도권은 물론 주한미군 사령부가 옮겨갈 경기도 평택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루 수십만 유동 인구로 국내 최대 상권 중 한 곳인 이곳 서울 강남역 주변엔 토종, 해외할 것 없이 온갖 브랜드들이 다 입점해 있는데요. 요즘 이곳에선 대기업 브랜드 등은 역출구 100m 안이나 대형 건물에만 점포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가 돼 있어 요동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규제를 받게 된 업체와 피한 업체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손을 쓰지 않고도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더 편리해지겠죠. 이르면 올 연말에 시중에 출시될 스마트 안경입니다. 직접 써보면 어떨까요?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인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초기 화면이 나타나고 명령어를 말하기만 하면 인식해 처리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이라고 말하면 눈앞의 광경이 이렇게 촬영됩니다. 안경을 착용하면서 두 손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스마트 손목시계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건 그 가상 이미지입니다. 손목에 찰 수 있게 휘어지는 소재가 쓰일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업체가 말을 아끼면서 기능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화면을 허공에 띄워 시계 속에 저장된 사진을 검색도 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불과 6, 7년 뒤면 선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같은 입는 컴퓨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치열합니다. 그 실태를 이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관망세가 있다는 건 정책을 100% 확신하는데 아직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정책은 국회에서 너무 끌었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는 지난 1일이었는데요. 핵심인 양도세 면제를 어떻게, 언제부터 시행할지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데만 3주가 걸렸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4주가 넘어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확신이 늦어졌고 혼란까지 일었습니다.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5.2%의 전국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2년, 2007년 대선 때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02년 대선 때 투표율은 54%, 그리고 2007년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은 48%였습니다. 오후 3시 현재 투표율로 비교해봤을 때 이번 대선은 59.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투표율은 어디까지 나올까요? 관전 포인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숫자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왼쪽에 득표율,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투표율로 이렇게 한번 관계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72%를 기준으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이른바 수문표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걸 전제로 72%를 전후로 두 후보 간의 이 당락의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문표를 한 2%포인트 내외로 현재 보고 작성한 것이고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저와 부모님과 할머니 이렇게 3대가 함께 투표했다고 훈훈한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인증샷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목욕탕에서 나올 때 그 상쾌함, 네, 굉장히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고, 네,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변하는 스튜디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스튜디오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후보의 당선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 45대 45로 일단은 균형을 이뤄놓게 저희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시청자 여러분이 자, 시도별 승자는 누구이냐? 자, 일단 전국 개표율 지금 보면은 교수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표차는 한 19만여 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도 1위 수를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12곳,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일단은 5곳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군요. 예, 출구조사 결과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개표율이 이제 8.6%에 불과한데 앞으로 좀 더 개표가 진행이 되겠지만 출구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비롯해서 영남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또 호남, 전남북, 광주에서 이 문재인 후보가 자신들의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지역이 투표율 1, 2위를 다퉜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해낸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번 그러면은 이 권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이 서울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자, 이제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좀